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따로 네. 기자회견을 하면 참 재밌는 장면도 나오겠다. 약간 미니진 기자회견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용어를 막 쓰실 것 같은 거예요. 전국을 완전히 그냥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도 나온 게 심지어 그 수사팀에 있었던 현직 검사가 윤석열 사단의 압박이 너무나 심각하게 있었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여기 눈치 보랴 저기 눈치 보랴 아마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열차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 열차도 이거를 떠났어요. 멈출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도대체 뭘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나이 줄여준 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유일한 성과로 남을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일본의 네이버 라인을 뺏기 위한 여러 작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막아내야 되는데 영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사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 혹시 해결책이 있는지 이따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당 파워 순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전직 고위급 순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인지도 순으로 공평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등, 세 분 중에 1등은 누굴까? 제가 세 번째일 것 같네요. 왠지. 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지도 아닌데. 네.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세 분 다 네. 비슷비슷해가지고 박원석 의원님 팔짱 끼시잖아요. 고만고만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이 순으로 하세요. 네. 나이 어린 순으로. 자, 두 번째 인지도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라고 뭐 이렇게 떨려요. 살짝 밀리네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불만 없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네. 네. 혹시 박원석 의원님 좀 불만 있으십니까? 약간 그러네요. 저는 창창하지도 않고 인지도가 높지도 않고. 1등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설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원래 낀 이게 세대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뉴스 함께 전해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신듣보 인사드립니다. 아니 신혜영 기자님이 요즘에 팬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신혜영 것 같아. 신혜영 기자님 보러 온다는 분들도 지금 한 4분 정도 저희 채팅창에 확인이 되고 전 있습니다.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뭐죠? 저기 다 정치부 회의.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 정치부 5시 회의. 정답 맞습니다. 회의 아니에요? 다정회. 다정회. 5시 5시 정치부. 정치부. 예. 감사합니다. 신혜영 기자님까지 해서 오늘 뉴스들을 좀 짚어볼 게 많은데 지금 뭐 속보 비슷하게 아침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오늘 그거부터 또 갈까요? 기자회견 점수 매겨보려고 했는데 네. 오전에 또 대통령실발 속보가 하나 나와서 요 소식을 먼저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2달 동안 비어있던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 회칼 테러 논란, 바로 네, 논란이 네. 있었던 황상무 전 아, 수석의 네네. 빈자리였는데 지금 뭐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은 살리고 시민사회 수석은 비워놓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2달 만에 인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진으로 나가는 이분입니다. 전광삼 전 비서관. 이분이 누구냐면 네. 일단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춘추관장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소통 비서관을 했어요.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승진이에요, 승진? 그러니까 총선 나간다고 그만두고 아. 나와서 네. 대구 북갑에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음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총선 끝나고 다시 용산으로 복귀를 했는데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 복귀를 한 거죠.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예. 경선 탈락? 공천 공천 탈락. 예. 탈락인데. 예. 아, 이거 처음 듣는 뉴스세요? 별로 관심이 없었나 이게 방송 직전에 좀 나온 속보여서 이렇게 관심 없어도 되는 겁니까? 신장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할 말씀이 없으시겠군요. 그냥 무슨 의미가 아니, 있을까 무슨- 싶기도 한데요. 아니, 하시면 어떡해. 아니 웃을 저는 때가 아니에요. 어제 기자회견 생각을 더 많이 고생만 해가지고. 하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인사가 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는 게 메시지인데 네. 지금 네. 이제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돌아왔고 이제 이분은 이제 총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패배를 하신 분이고 예. 지금 이 전광삼 신임 수석도 공천에서 떨어졌지만 어쨌든 선거 나가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 이제 회전문 인사다 이제 이런 비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거 직후에 예.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그 왜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뭐
측근의 젊은 정치인들이며 등등 몇 분이 지금 총선 이제 본선에서 낙선했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용산으로 차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던 차에 예. 이원모 비서관 그렇게 되고 정강삼 비서관 이렇게 되면 그 소문이 이제 사실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거는 또 민심에 이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냥 걱정이 뭐 돼요. 돌려막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의 제일 큰 메시지가 사실은 인사죠. 네.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정 기조의 어떤 변화, 뭐 쇄신 이런 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인사입니다. 네, 네. 근데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뭐 크게 그렇게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또 윤핵관 범주에 있는 이제 그런 분이 그분도 사실은 총선 떨어지고 비서실장 간 거고 예. 총리 인사는 지금 하염없이 밀리고 있고 총리 인사 밀리니까 내각 인사도 다 밀리고 있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석 비서관 이것도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네, 비서관도 네. 돌려막기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겠구나. 여전히 운동장을 굉장히 좁게 쓸 것 같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조 변화도 크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예고편을 지금 잇따른 인사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딱히 이 시민사회 수석을 맡길 만한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니 찾자면 정말 없겠습니까? 그뭐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정말 그냥 그 내 스타일, 나를 잘 따라올 사람 이건 말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네. 특히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그 위치, 네. 지위의 특성상 이렇게 여러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그거를 이제 대통령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면 뭐 언론인 출신 중에도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찾지 않는 거죠. 네. 아 근데요. 네. 지난번에 왜 민정수석실 부활하면서 부활하는 이 명분을 네. 민심 동향 파악에 소통하고. 그동안 좀 네. 부족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원래 일을 그 일하는 거죠? 예 제대로 했더라면 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런 명분을 들어서 또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일은 참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심 동향 파악에 정말 미흡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선거를 치러보면서 바닥에서 그 바닥에 있는 분들하고 뭐 부대끼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정치인 출신이 민정수석이나 민정비서관 뭐 다른 분야야 검사 출신이 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검사 출신이 오셨잖아요. 네. 그랬으면 이 시민사회 수석 정도 어차피 새로운 사람을 모실 거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광삼 수석도 언론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에 있었고 또 선거에도 나가봤으니까 뭐 민심 동향 파악에 많이 이제 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런 경우에라도 좀 수도권에서 활동을 아. 많이 했던 이런 그 분을 모시는 게 낫지 이분만 해도 영남에서 하려고 그러던 분이라서 과연 이게 맞냐 적절한 인사는 아니지 않냐 우리 박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네,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곧 메시지인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총선 아쉽다. 예, 참패를 하마평 올랐던 분 중에 수도권 인사가 있긴 있었죠. 있긴 근데 이제 있었어요. 신지호 전 의원. 아, 근데 또 이제 그분보다는 그분은 또 소통의 너무 측면에서는 뉴라이트 쪽으로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자리를 앉히고 싶어도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인적 자원이 굉장히 협소한 가운데 제한적이다.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제발 해줘라고 해서 그래 그럼 그 정도는 내가 해줄게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도 안 되고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그 역량과 직분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냥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대통령실에 것 같아요. 가려는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그 직분에 안 맞는 역량 안 되시는 분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저 일정이라든가 이 국정 운영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때 네. 민생특보 갑자기 임명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주기환 그 검찰 수사관 출신 자신하고 30년 같이 근무하셨던 분. 네. 이분이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민생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왜 이 자리가 신설됐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시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회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어려우니까 부족한 부분 좀 채워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고요. 지금 어쨌든 민정수석실,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그 민심 청취 업무가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좀 분야를 잘 나눠서 듣겠다 네. 뭐 이런 메시지도 같이 냈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 시민사회수석 임명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룸에 나오셨나요 아, 이번에도?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설명을 한 거 나는 같습니다.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민정수석은 무슨 직접 아, 또 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제 나오셨으니까 언론 앞에. 아 제가 오늘하고 그걸 미처 못 챙겨. 예. 오늘은 지하철 잘 타고 오셨죠? 아주 일찍 오셨습니다. 아주 일찍 오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좀 갈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자회견 이제 점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김건희 여사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 이제 김 여사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뭐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KBS 대담 때 박절하지 못해 아쉽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간 뭐 첫 사과이긴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사과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묶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거는 결국 나를 타겟으로 했던 수사였고 전 정권이 탈탈 털었는데 그때 뭐가 없지 않았느냐. 지금 하자는 것도 정치 공세 아니냐. 그래서 특검 받을 생각 없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전향적인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게 사과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게 문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옆에서 해설하는 거 아닌가요? 독특한 표현이죠. 네. 사과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럼 네. 누가 사과를 하고 있길래 이거 마치 축구 중계하듯이 저 사람이 킥을 차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일단 사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분명한 표현이 안 나왔는데 언론에서 사과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헛나온 건 아닐까요? 그냥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그런 네. 것 근데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봐드립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핵심적인 사안이었잖아요. 네. 누가 봐도 1번 질문으로 나올 거기 분명하게 때문에 해야죠. 조금 네. 준비를 했을 만한 네. 답변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과 드립니다. 네.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 드리고 있습니다의 뉘앙스를 구분할 만큼 정교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뭔가 하기 싫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사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뒤에 그 하신 말씀을 보면 내용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특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 탈탈 털었다. 이게 사실은 여권 관계자들이 특검 얘기만 나오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만 나오면은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뭐 탈탈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모르겠으나 압수수색 한번 소환 수사 한번 하지 않은 걸 탈탈 털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다가 그렇게 탈탈 털었으면은 처분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고발 사건이에요. 네.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처분 결과가 없어요. 지난 정부 땐 그렇다 치고 현 정부 들어서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까지 떳떳하고 죄가 없고 무고하면 불기소 처분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안 내리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해명이 안 돼요. 어제 대통령 말씀은 본인이 누구보다 수사를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탈탈 털었고 그렇게까지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걸 왜 검찰이 불기소 처분 안 하냐. 이 반론에 대한
대답이 안 됩니다. 어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특검 가자는 거예요. 아니 특검이 수사기관이 이 권력자에 대해서 네. 수사를 못하면 특검 한 겁니다. 역대 특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통령 어제 뭐 특검의 원리 안 맞는다, 이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안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수사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 내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 거 아닙니까? 헌법상 예. 대통령은 불소추 권한이 있습니다. 네. 임기 중에 소추되지 않는 권한이 있어요. 그 대통령의 권한인데 김건희 여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아, 불소추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누리고 있다. 저는 사실상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보도 나온 게 심지어 그 수사팀에 있었던 현직 검사가 네. 윤석열 사단의 압박이 너무나 심각하게 있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어제 그게 보도도 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지만 식물총장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감이 맞는 뭐 이성윤 검사가 그거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여기 눈치 보랴 저기 눈치 보랴 아마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겁니다. 이성윤 검사는 네. 이제 이걸 네. 수사한 의지가 있었더라도 그 네. 밑에 실제 검사들이 그렇게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을 해야 될 시점에는 이미 대선 경선이 들어가고 있는 때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저는 실제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검찰 자체의 신뢰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 대낮에 이 뇌물을 받는 영상이 딱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었던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받는 장면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니까 공수처를 기다려보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혹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불기소를 해서 깔끔하게 해결해도 되는데 그러자니 검찰이 볼 때 너무나 이건 불기소했다가 나중에 봐주기? 크게 봐주기 수사 등에 이제 욕먹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불기소까지는 참아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근데 실제로도 4년 동안 소환 조사 한 번 못했다고 하니까 네. 예, 그 지점에서도 아마 저는 압력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런 압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검찰의 속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검찰 조직의 내부 생리를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검찰총장 윤석열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수사팀에 있는 검사는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될까? 음. 그래도 저 멀리 있는 대통령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의 검찰총장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예. 검사들이. 그 심지어 이야기를 대통령이 될 검사들이. 수도 있는. 네, 이성윤 당선자가 실제로 네네. 했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탈탈 털지 않았냐는 주장을 듣고 이제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윤석열 라인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다 윤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성윤 지검장 라인에는 이런 수사를 별로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검사들로 수사팀이 이루어져 있어서 뭐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해서 이 사건에 관련돼서 보고도 받지 않았다. 예. 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총장이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에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은 그렇게 이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고 이 사건의 그냥 피해자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잖아요. 왜 무혐의 처분 안 내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우리는 못하니까 특검에서 가져가서 하세요. 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함부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 내렸다가 나중에 그게 이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누구도 저는 감당하기 싫은 거라고 봅니다. 그럼 특검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특검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로는 안 갈 것 같이, 그러니까 거부권을 어쨌든 행사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혹은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봐야죠. 예. 네. 그 어떤 중간에 사정 변경의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네. 사과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어제 이제 저는 거의 개사과 느낌도 봤거든요. 개사과? 대선 때도 개한테 사과 주는 예. 이거, 예, 이거 아, 올렸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자리에 적어도 김건희 여사 건에 관한 기자회견 정도만 띄어서 따로 김건희 여사가 따로 네. 기자회견을 하면 참 재밌는 장면도 나오겠다. 김건희 여사가 따로 약간 기자회견을 미니진 기자회견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어떤 거죠? 해보세요. 민진 씨가 예. 맞다이로 들어와 뭐 이런 그런 용어를 막 생각이 쓰실 것 같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네, 그래가지고 이 전국을 완전히 그냥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재미없어요. 들어오라고. 재미없어. 정면으로 들어와. 정면으로 나한테 들어와. 대통령 기록 아이고, 압수수색 그 들어와 끔찍한 뭐 이런 상상이 거예요. 재미 별로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매우 아니 왜냐면 현실적으로. 예전에 대선 때 녹취록 딱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게 막 완전히 거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침 없는 그 녹취록을 보니까 어제 밤에 맞다이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관저에 들어갔어. 안저에서.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푸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다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네. 법적인 문제야 법으로 풀 문제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선에서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그 녹취가 딱 나오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반전 뭐 이런 게 반전이었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혹시 하면 어떨까는 혼자 상상을 해봤다는 상상을 거죠. 해봤죠. 상상. 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대답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최상병 관련 네. 사건이 있었죠. 뭐 특검에 대해서 역시 사실상 뭐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그 경로설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 질책을 했다. 이종섭 장관을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압과 관련된 경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의 답변은 좀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 장관한테 질책한 적이 있어 이런 답변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를 나게 하느냐고 예. 경로를 이제 그러니까 좀 질문의 워낙에-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경로를 워낙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의 경로인지 선택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경로만 경로 기억하고 백화점이네. 잊고 싶은 기억은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기자들을 조금 탓을 하고 기자들을요? 싶은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혹시 그 예. 본 질문을 했던 기자가 또 후속 질문을 하면 다른 기자들한테 혹시 눈치가 보이거나 그럴 수 있으면 그 다음 기자가 자기가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도 네. 이 질문을 받아서 대통령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나는 좀 추가 질문을 의미 했더라면 명확하게 좋았겠다. 네네. 네, 했었어야 후속 되는데. 질문이 좀 있었으면. 네.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 전반이 그러지 않았나요? 사실은 좀 질문이 아쉬운 네. 저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쉬운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늘 그랬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나았어. 이 최상병 건도 그랬고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건도 그랬고 예. 네. 명품백 건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김영란법상 이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인데 대통령이 당시 시점에 그걸 알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요건 이제 사법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거 아셨냐?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국고에 보관돼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주장일 뿐이지 실제 보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도리는 없잖아요. 예.
돌려주려고 시도도 안 했고 이런 등등의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고 후속 질문을 못하게 한 거죠? 못하게 한 건지 아니 뭐 한 기자가 네. 묻고 또 묻고 이거는 그건 아마 못하게 한것 같고. 그건 못하게 한 것 같은데 네. 다른 기자가 물을 수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각자 그 회사에서 오더 받고 또 본인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를 사전에 정해놔서 그런지 네. 그 쟁점 하나를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어요. 어제. 네.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질문한 기자가 This is a follow-up 이렇게 딱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기자가 하면 못 말리죠. 어? 다른 기자가 하면 못 말리지. 같은 기자가 계속 질문하는 거는 기회를 독점하니까 아니 말릴 근데 수 저는 있는데 만약에 한번 정도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어제 진행자가 그냥 끊었을 것 같아요. 그건 아, 답변하신 김수경 것 같은데 대변인이? 다음 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진행자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느낌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이 해병 사건 관련돼서는 박정훈 대령은 여전히 항명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냥 이거는 항명죄로 그냥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명을 저지른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이 뭐 공수처 손에 맡겨서 특검이고 뭐고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계신 거를 어제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바뀌거나 앞으로의 상황이 개선되거나 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절망의 기자회견이었다. 근데 저는 기자회견 있기 전에 왜 당 쪽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조건부. 예. 조건부. 그래서 나는 혹시 그게 용산하고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됐나? 조율이 되고 나온 이야기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짝 기대를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로 봐서 저는 당에서는 이제 이게 국민 여론 지지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도 그냥 용산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는 없으니 그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선거까지 치렀으니. 그래서 당은 당으로서도 약간 향후에 대비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진 전 생각이 들었어요. 장관님도 네. 근데 여전히 그 당에 계신 분들이랑 뭐 연락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별로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저랑 얘기가 끊겼어요? 되는 분들이 네. 다 못 들어가거나. 그래요? 근데 지금 되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짜 거의 많아서. 큰일 났네. 제가 네, 듣기로 이번에 공천 받으신 분들 한 절반 이상은 네. 사실은 뭐 자기의 아젠다는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맥락이라든가 지금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네. 그 의회에서 여당의 어떤 뭐 이 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하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에? 절반 정도가 설마. 진짜로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제가 들은 그건 얘기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인 절반이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네. 맨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손 꼽을 정도. 네, 거기다가 비서실장님이 이 대통령실에서 육모방망이 딱 들고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의 오른쪽에는 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서 있는 거고 이 왼쪽에는 민정수석을 딱 둬서 검찰들을 딱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만 앞으로의 3년 동안 굉장히 장황하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딱 주목해서 보시면 앞으로 그거는 이해하시기 지금 편할 민주당 겁니다. 상황도 여당 야당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민주당 상황도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여당이면 좋을 텐데. 아니요, 여당이어도 마찬가지일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최상병 사건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이 바로 발의가 될 예. 텐데 네. 그때는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192석인데다가 일부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 네. 이미 이미, 찬성 의사를 예. 밝혔고 또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저게 저는 법원에서 항명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박정훈 대령을 저런 죄목으로 기소한 것에 정당성 자체가 무너질 거고 그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이 거부권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저걸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절충을 하는 게 윤 네. 대통령으로서는 리스크를 가장 낮추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근데 저거를 거부권 행사했다가 22대 국회 그때가 더 힘 빠지고 본인이
거부권 무력화되면 그건 이제 여당이 대통령하고 갈라서겠다는 얘기인 건데 그때는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특검의 초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진짜 이거는 무슨 뭐 탄핵 사유 이런 거하고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그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오히려 그 위험을 낮추려면 지금 수용하고 내용적으로 네, 네. 절충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어제 모 의원들이랑도 좀 전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제 회견에 그러니까 사실 논리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거랑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하자라는 얘기를 뭐 이양수 수석도 그렇고 해왔던 거잖아요. 조건부 수용을 하자 그러면 특검을. 근데 대통령이 어제 발언은 싹을 잘랐다는 거예요. 협상의 싹을.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을 하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발언은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일단 하자. 안 되면 내가 그때 특검 발의할게라고 하는 네. 발언을 이제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건 뭐 우리가 더 이상 원내에서 조율해 볼 싹을 자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대화나 뭐 이런 쪽으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바로 그냥 최혜병 관련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네, 이거는 전 순리라고 보고요. 네, 네, 처음부터 뭐 그런 대화의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낸 거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좀 있었죠. 결국 이것도 이제 최혜병 사건이랑 연장선에 관련 있는 있죠. 부분인데, 이제 이종섭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보내서 이제 논란을 커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왜 그러셨느냐 이렇게 네네. 질문이 있었죠. 관련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에서 뭐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은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금은 몰랐다. 네, 그렇죠. 출금은 몰랐다는 거고 몰랐다. 공수처가 소환을 하거나 뭐 수사가 좀 진행이 된 게 우리가 좀 파악을 했다면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우리는 몰랐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죠? 몰랐고 저 말씀은 공수처가 잘못했다가 핵심이죠. 예. 저 말씀은 제가 듣기엔 되게 궁색해 보이는 게요. 네. 법무부 뭐 특정한 부서에서 출금 이런 거 담당을 하겠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죠. 네. 다른 정부기관하고 공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 인사권자한테는 그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안 했다? 네. 안 했으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고 대통령을 오히려 후일에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안 했을까요? 대통령께는? 심지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공수처가 반박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반박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출국 금지 이거 풀어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니들 왜 이걸 풀어주냐라고까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이게 어찌됐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 몰랐을 리가 없다. 이거를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이 체제 내에서 인사 모든 기능을 다, 인사 관리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은 됐을 거다. 이것조차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가 있었다고 네. 보고 믿고, 네, 그렇다면 이걸 알았는데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 네. 정말 그냥 몰랐다가 아니고 알면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했잖아요. 대통령 어제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출국 금지는 법무부가 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해요. 지금 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민정수석실이 부활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현재까지는 법무부가 했습니다. 그럼 같은 기관이에요. 같은 법무부 내에서, 물론 같은 법무부 내에서도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정보까지 다 공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몰랐다? 이건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수처 탓을 하면서 출금을 해놨으면 소환을 해야 되는 거다. 소환을 안 하면 이상한 거다. 예. 저는 그분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송영길 전 대표 출금해놓고 거의 1년 가까이 소환을 안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검찰에서도. 그 나를 소환하라 뭐 근데 먼저 예. 그랬었죠. 마치 그런 사례는 없는 아. 것처럼 출금을 했으면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공수처가 잘못한 거고 다 공수처 탓이다. 네. 이것도 사실관계하고 전혀 다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본인도 수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팩트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총선 민심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처음에 몰랐다고 치고 일단 논란이 불거지고 공수처에서 그런 반박도 나오고 그러면 그 즉시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는 못했지 않습니까 임명을. 결과적으로 이제 자진 사퇴하게 됐는데 네. 버티다가 민심을 더 악화시킨 거잖아요. 네. 예. 그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없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기자회견 이 내용이 진짜 대통령이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아 그나저나 참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호주는 그러면 대사가 부재 예, 공백 비어 있는 것 아직은 같아요. 비어 있는 거 예, 아닐까요? 예. 아니 굉장히 급하다고 방산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방산 중에서 네. 굉장히 급해서 빨리 방위산업 보낸 거 중요하다고 아니었어요? 하셨죠. 네. 아, 전문가셨고 아.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이제 낙마시켜 버렸으니 아. 저희들 탓을 하겠죠. 네. 네. 아, 저희 잘못했네요. 네. 네. 저희가 사과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네. 자, 호주 대사 언제 또 임명하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가장 또 핫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대통령의 답변이 좀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앞에 기자의 질문은 저희가 좀 이렇게 드러냈는데 네. 질문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모진들의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씀을 맞아. 여러 차례 그랬어.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결국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굉장히 사실 법적으로도 대답에 따라서 네. 법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사퇴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음. 그리고 그 오해는 풀었고 한동훈 장관의 관계가 소원해졌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 라는 답변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한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 장관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작별 인사 한 거다 이런 아니, 표현 그러니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제 대통령께서 오해 풀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아니 뭐 그 오해는 풀었어도 앙금은 남을 수 있는 거죠. 앙금은 남죠. 그게 완전 옛날 관계로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사람 관계가 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후속 그런데- 질문 하나 또 나왔잖아요. 아이 뭐 지금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기다려주고 우리 20년 지기는 지기다 이런 얘기도 또 첨언을 하긴 했는데 예. 그렇게 저기 막 이렇게 장황하게도 얘기를 하시니까 더더욱 좀 그런데 근데 그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래 알았어 잘 가 잘 해봐 뭐 무운을 빈다 뭐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굉장히 의례적인 덕담 그 수준으로 저는 들어서 앞으로 두 분 관계가 뭐 20년 지기 옛날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제 답변이 짧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보통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하셨던 답변의 분량하고 비교해 보면 짧았는데 뭐 길게 답변할 성격의 질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좀 건조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무운을 빈다. 근데 이제 무운을 빈다는 게 정말 이제 이 축복과 기대의 의미가 아니고 잘 될까? 뭐 이런 의미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참 보통. 잘해봐. 뭐 네, 이런 거.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런 느낌이어서 이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전의 관계는 명백한 상하 관계였는데 명백한 상하 관계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 끊자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한동훈 장관도 여러 사람들을 지금 만나잖아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도 그 낙선인들도 만나고 당 사무처도 만나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날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확인할 수는 없으나. 네. 그래서 각자 갈 길 가는 것 같고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전당대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네. 오늘 그 여권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분과 방송을 같이 했는데 아침에 하루에 1%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 나올 처음엔 가능성이. 아니었는데 아. 총선 직후에는 여론도 있고 본인도 지쳤고 당내 그 상황도 있고 이래서 아니었는데 하루에 1%씩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점을 늦췄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100% 되겠죠. 1%씩 늘어나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윤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다른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는 걸 거고 전혀 이제 그 두 사람의 길은 만날 수 없는 서로 엇갈린 다른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럼 당은 그러면 용산과는 따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 네. 30% 미만으로 가면 네. 당에서는 다른 길을 모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어쨌든 한동훈이 전제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전제 조건은 대통령 탈당 이 정도 하지 못할 거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의 반응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행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동의하거든요. 네가 할 테면 해봐. 이런 건데 근데 실제 그 안에는 20년 동안 서로 수사 상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엮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네. 멱살을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을 한동훈 스스로가 벗어날 거냐 안 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지점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뭐 가족 인질극 수사 같은 것들도 막 하고 원안을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사놨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에 대한 고심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결국에는 자기가 정치적 소명이 도대체 뭐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이번 총선 때 보여줬던 모습은 586 청산, 2조 심판.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내 있는데 본인이 어떤 다른 메시지를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그 선을 그 금을 과연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 딱 요구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니, 못할 거면 그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멱살을 서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 이른바 뭐 흔히 온라인 등에서 얘기 많이 하는 그 서로 캐비넷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야 이거 우리 가족과 관련된 건데 이거 빼줘. 야 이거 빼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검사들 사이에서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둘의 관계는 특수관계였던 만큼 네. 서로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거라고 저는 그럼 추정합니다. 서로 섣불리 건드리진 못하겠군요. 그렇죠. 네.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면 건강한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결국 정치 네.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클 수 그럴 있다고 가능성이 봐요. 좀 왜냐면 있다. 그 결단을 해야 되거든. 네. 그거를 밝힐 결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다시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이 상식에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아니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러면서 사퇴해놓고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나 전대 출마할 거야 이렇게 전대가 이제 뭐 당장 열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거는 정말 정치적 상식에 안 맞는 건데 그걸 갖고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좀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딜레마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지금 내 지지율도 높고 혹시 또 내가 이번에 안 나오면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가 정치는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네. 그런데 지금 3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한동훈 정치를 보여주려면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이랑은 이제 선을 긋고 차별화 세게 해야만 자기가 이제 자기 입지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과연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내가 차별화를 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구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 3년 남은 대통령과 막 각을 세우고 할 만한 거트라 그럴까 용기? 그런 거가 내공으로 아직 쌓여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검사 조직에서 이 상하 관계로 있은 사람을 대상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자기가 거기 들이받거나 이런 거 들이받고 어렵다. 막 탈당 요구하고 이러면서 갈 그런 배짱이나 용기까지는 아직 안 쌓여진 것 같아서 밥 먹자고 한 거 거절하는 정도의 용기는 지금 그건 약간 빈정이 상한 빈정이 상한 용기라기보다 그거는 빈정 상해서 감정적인 나온 반응이고 거고.
그런 아니, 상황이라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올 정도의 정치적 결단을 한다는 건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 계획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뭐 그냥 잊혀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온다. 이거는 이제 패착일 가능성이 크죠. 네. 더군다나 이분은 뭐 대권 주자 이런 이 꿈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걸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건재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건재하고 네. 코어 지지층이 건재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엄두가 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네. 되게는 못해도 망치게는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든. 근데 윤 대통령은 코어 지지층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여당 전체가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들은 정보로는 하루에 1%씩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서 출마를 권하는 사람이 좀 많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데요. 지금 민심하고 당심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강한데 원심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심? 원심은 의원들. 의원들 마음, 제가 의원들 사이에 지지세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번에 뭐 공천 받아서 당선됐으니까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 네, 쪽으로 네, 네. 기울었겠거니 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대요. 그 비대위원 중에 몇 명 정도지. 예,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들만 해도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팬클럽 비슷한 거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이제 국회 지금 당선인들, 오히려 낙선자 사이에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직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데 네. 의원들은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게 더 많이 의식이 된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면 좋은 거예요? 한나땡이죠. 네. 한동훈 되면 좋은 네, 거예요? 한나땡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그 여당의 지도부든 여당 대표든 복싱 경기 내보낼 때 손발 묶어가지고 내보내는 게 취미이시고 특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네. 그 상황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본인이.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한다? 더더군다나 육모방망이를 들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가 당 대표가 되건 간에 손발 묶이는 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거기다가 한동훈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좋아 너도 한번. 그럼 민정수석 딱 지금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딱 검찰 통제하는 이 대통령은 오른팔 왼팔 이거 훈련 지금 벌컥 많이 해가지고 네. 완전히 지금 이 튼튼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그 두 명을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오겠다.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네. 이철구 그 말씀 들으니까 비선 라인 최근에 문제됐다. 아, 예, 영수회담 예. 거기서 우리 대통령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대표한테 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약간 경쟁자는 소름이 딱 돋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정국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걸 네. 보면은 다 풀려요. 자,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땡큐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마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볼 만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뭐 대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하나는 있었어요. 뭐였죠? 그게 저는 제가 평소에 이제 인구절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네. 통해서 뭐 지금 현재 인구 문제를 뭐 국가 비상사태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점은 제가 굉장히 반가워서 네. 요거는 좀 평가할 이게 만하다. 평가할 만하고 이거는 지금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네. 좋겠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거의 유일한 새로운 내용이었죠. 국정운영 기조나 네, 네.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네. 다른 것들은 그냥 하던 얘기를 되풀이하셨고 오히려 너무 지나친 자화자찬에 가까운 네. 지난 2년에 관한 평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새로운 제안이 이 예.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여야를 넘어서 좀 심각하게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의제잖아요. 그런 네. 이슈고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도 그에 대해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비판할 건 이건 아니다. 박찬대 비판하거나 원내대표도 부정적이지 않을 괜찮다. 거예요. 네. 다만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예. 네.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기류에서 협조가 되겠냐? 이 사안이 아무리 새로운 사안이고 중요한 아. 의제라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협조가 되겠냐. 근데 네. 이거는 생짜로 새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예.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체제로는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위원장이 실질적인 위원장 역할인데 그 자리를 비상근으로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각 부처 장관들을 다 움직여야 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상근으로 또 외부 사람한테.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 하시던 주영환. 주영환 네. 그분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가셨는데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그분이 대통령한테 세게 네네. 권유를 해서 아마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걱정은 만약에 그분이 이제 그 만들어져서 거기 장관으로? 이제 예. 부총리급으로 예. 가시게 되면 저는요 이 문제는 경제관료 출신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쓰는 정책 중에 그 유럽의 출산율 반등한 사례를 성공 사례를 네네. 우리가 참고를 하기로 하면 현금성 지원을 많이 할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경제관료 출신들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예. 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고려를 했으면 저는 근데 좋겠다.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네. 여가부 폐지 문제랑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네거티브적 접근보다는 국가의 일을 미래 하겠다. 아젠다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처 포지티브한 형식으로 나와서 어쨌든 토론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끝으로 뭐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이라는 워딩을 또 어제 사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당선자 선출이 되면서 우리 108명 뭐 단일 대우하겠다, 똘똘 뭉치겠다. 그러니까 뭐 최상병 특검, 뭐 이탈표 이런 거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관련해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놓고 탄핵을 언급을 어떤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들어보고 올게요. 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이 최상병 거부권을 시사해 그리고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겠다고 해 범야권이 172석일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 잊었어? 지금 우리 22대 192석이야. 네네.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예.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선거 이후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 거죠. 강력한 경고이고 사실은 이 열차는 이미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 열차도 이거를 떠났어요? 멈출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대로 가면 자기가 임기 5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남길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도대체 뭘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나이 줄여준 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유일한 성과로 남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사람들이 기억하실 수도 없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자기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이 정부가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시간을 실기시키고 있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꽤나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꺼냈다. 어쨌든 탄핵하려면 3분의 2니까 국민의힘 이탈표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진짜 만약에 이 열차가 정말 칙칙폭폭 달려서 현실화가 됐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탄핵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보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음. 저는 이 지금 당선인 구성 자체가 예.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적고 네.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10표만 아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뭐 예. 가능성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명명백백하게 확인됐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민주당에서 뭐 경고를 한 거죠. 네.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네. 스스로 지금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제 뭐 그 기자회견 기조로 보면 그냥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 네네. 이런 거여서 22대 국회도 문이 열리자마자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네. 또 한 번 탄핵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점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정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네. 바라건대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정 못 바꾸겠으면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시거나 야,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거 하면 두 번째 이 성과를 남기실 수 있겠네요. 임기 단축게요. 네. 나이 단축과 임기 단축 네, 지금 두 가지 저기 단축을 민주당- 라임이 괜찮네. 네, 두 가지 민주당에서 단축. 탄핵을 네. 얘기하지만 민주당조차도 네. 탄핵으로 가는 사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예전에 국민들한테도 탄핵 얘기 나오면 그렇죠. 네.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네, 그냥 지금은 이제 대놓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대놓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인터뷰 시간에 김남국 의원이 나오거든요. 혹시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김남국 의원한테 혹시 정치적으로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제가 대신 좀 여쭤봐 놓겠습니다. 글쎄요 뭐 별로 궁금한 거 아, 거의 왜 그러세요? 이거 힘들게 이번에 복당했는데 복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 들어오시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 국회는 아니죠. 예, 뭐 23대 정도. 그러면 제가 네. 그 국회의원 해본 경험으로 치면 네. 이렇게 쭉 당선되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썩 좋은 아, 것 오히려 같아. 한 번 오히려 정도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네. 온 우주가 국회가 온 우주인 것처럼 아. 시각이 굉장히 편협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 좀 밖에서 음. 외부자의 시선으로 국회나 정치를 바라보면 자기 성찰도 되고 네. 국회를 정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네네.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간이 네. 정치인들한테 그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아. 봐서 네. 앞으로 4년은 그런 시간으로 아. 삼으시라고 내가 질문은 없지만 네. 그냥 말씀 알겠습니다. 어드바이스. 아, 댓글에서 정말 댓글에서는 코인 강의 해달라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런 장난은 좀 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김남국 의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